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기반지원팀장 어재경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준비한 내용은 이제 디지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사하시고 와서 한참 이제 좀 나른하실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이제 했으면 이제 뭐 다과나 커피를 좀 대접을 해드릴 텐데 그 온라인이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우리 컨퍼런스 때는 꼭 다 같이 모시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온 세계가 이제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대전환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정부와 공공부문 또한 이제 이런 디지털 정부 혁신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대국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지능정보 기술이 정부 부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기존 서비스를 이제 고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대한민국 이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그런 기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 프레임워크가 앞으로의 어떤 지능정보 사회의 추진의 도래에 있어서 이제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이제 2007년 정도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에 이제 약 한 71% 정도가 특정 대기업에 종속된 프레임워크로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어떤 SI 빅3 업체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쪽에서 이제 다수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주해서 구축을 하였고요. 그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들어온 각각의 개발 방법론과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사업을 구축하다 보니 이 단연도로 구축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중간에 어떤 사업자의 교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락인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각각의 사업별로 유사한 기능들이 있었음에도 그 기능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각각 이제 개발함에 따라서 어떤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수주의 제약 등의 어떤 폐단이 좀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이제 이런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게 없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당시에는 정부 주도로 한 2008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 약 한 185억 정도를 들여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 보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부 행안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한 12개 회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 어떤 개발 기반을 표준화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하고 정보 시스템의 품질도 이제 향상하기 위한 그런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표준 프레임워크의 이제 어떤 이렇게 구축이 된 표준 프레임워크는 그 이후에 다양한 사업과 어떤 사업 등에 활용이 되면서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그 특별히 어떤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방형 생태계를 한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한 5천여 개 이상의 사업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폭넓은 수요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프레임워크와 상용 솔루션이 이제 호환됨을 확인해주는 호환성 확인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와 호환성이 확인된 솔루션이 한 340여 개 이상의 제품들이 이제 호환성 확인을 받았고, 그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개발자들의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능력을 이제 향상하기 위한 무료 집합 교육을 통해서 약 한 2,800여 기업의 6,900여 명 이상의 어떤 개발자가 교육을 받아서 충분한 개발자 생태계를 갖추었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도 약 한 17개국 33개 사업 이상의 어떤 사업에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이제 확산한 그런 그 실적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히 국내하고 해외 적용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제가 5천여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달청에 발주된 사업 기준으로 보면 적용률이 한 62% 조금 넘습니다. 예. 이게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이 이제 의무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사용의 편의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높게 채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주요 지원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제 킥스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차세대 시스템의 어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제 적용하기 위한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뭐 디지털 원패스, 또 이제 범정부 이제 서명 공통 기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어떤 그 로그인 통합 인증을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당초에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지원을 이제 고려를 안 하고 구축을 했다가 여러 부처들이 이 담당자한테 이제 연계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알게 이제 되셔서 저희 쪽에 이제 이거를 공통 컴포넌트로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7개국 33개 사업에 여러 이제 나라나 기관과 업무 협약도 맺었고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 향후에도 이런 활동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전담 조직으로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등 어떤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자정부 프로젝트에서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 시에 그 사용자 개발자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 지원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자들이 그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교육 서비스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에도 방문을 하고, 그 외에도 정기적인 교육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또한 이제 다양한 상용 솔루션에 대해서 표준 프레임워크와 호환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호환성 확인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까지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성과를 살펴봤고요. 이제 좀 미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공공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한 3가지 정도의 그 방향을 가지고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요즘 대세지요. 클라우드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보 시스템의 어떤 대대적인 클라우드 전환 과 어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의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 프레임워크가 좀 발전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다양한 언어에 대한 지원 또는 연계입니다. 현재 자바 기반으로 이제 단일 언어 이제 지원 체계로 구축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좀 더 다양한 언어를 이제 그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아까 표준 프레임워크 처음 이제 구축 당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정부 주도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민간에서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속해서 변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좀 뭐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예전에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이제 웹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파스타의 어떤 중요 구성 요소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하고 컴포넌트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파스타 기반으로 이제 구축하고 있는 아까 오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핵심 엔진을 이제 파스타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어떤 융복합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체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 보통 이제 네이티브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네이티브 스피커라고들 많이 하죠. 또 외국어를 자신의 모국어처럼 불편함 없이 이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뭐 거를 이제 네이티브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그 뭐 CNCF라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2015년에 정의를 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클라우드를 이제 막힘없이 불편함 없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요. 그거를 구성할 수 있는 4대 요소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 그 네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서도 이제 이런 용어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그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작은 기능 단위 서비스로 분리하고 그 API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쪼개서 구축을 이제 아키텍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어떤 경량화된 프로세스 수준의 가상 환경을 마련을 해서 이게 그 뭐 트래픽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민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배포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개발, 디벨롭먼트, 오퍼레이션, 운영 간의 어떤 뭐 조직 개편까지 포함해서 그게 개발 따로 운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든 아니면 동일 팀으로 아예 묶어버리든 뭐 해서 개발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제 지속적인 통합이나 지속적인 배포 이제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그런 데브옵스 개발팀에서 자율적 독립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그 끊임없이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이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실행 환경은 이제 앞으로는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패턴을 제공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아마 4.0 버전 4.0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들으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인 이제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클라우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도입해서 저기 표준화된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 도입해서 표준화된 개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스프링 클라우드는 뭐 서비스 탐색이라든지 라우팅, 로드 밸런싱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관리를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여기에 뭐 클라우드 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추가하고 개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든지 템플릿 등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교육하는 등 어떤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기반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그거는 자바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처음 구축을 할 때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 주요 개발사들의 개발 프레임워크가 전부 다 자바 형태였고 당시에는 뭐 닷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서 이제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이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하는 데는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다양한 최신 기술 필요한 상황에서 이 자바 언어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언어들을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새로운 언어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고요. 예. 그래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정부 서비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기능을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언어를 완벽하게 모든 언어들을 다 제공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그에 맞게 각기 다른 언어로 개발이 되고 그렇게 개발된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다른 언어들을 실행 환경 수준에서 개발 패턴을 이제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놓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자바의 종속성에서 좀 더 벗어나서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는 그동안에는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중심으로 그리고 그 표준 프레임워크의 오픈 커뮤니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많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개발자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들만의 리그, 어떻게 보면 좀 블랙박스 같은 그런 소수의 정예 인원들이 이제 이끌고 왔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면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개발자들 이 이제 최신 기술을 많이 경험한 참여자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민간 참여 활성화 행사인 보시다시피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을 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한 220여 건 정도의 의견을 깃허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였었고요. 뭐 간단한 소스 코드 수정 같은 의견부터 크게는 이제 공통 컴포넌트의 어떤 기능 추가라든지 오픈 소스 연계 테스트 등 어떤 일정 소스 일정 공수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 처음 했지만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와 어떤 오픈 커뮤니티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개발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이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초급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에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가 이제 서비스 기업 또 소프트웨어 기업과 또 개발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그리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들을 기민하게 애자일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전문 지원 조직으로 기능하고 이제 또 민과 관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이제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민간이 추진하는 주도하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추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